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가 오늘도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거의 매일같이 사상 최고치가 만들어지는 주식시장이다 보니, 자, 많은 투자자분들이 정말 기분은 좋긴 하지만 이 상승장이 언제까지 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요, 지금 주식시장의 위치가 과연 사상 최고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왔을까? 왜냐하면은, 자, 종합주가지수가 2600포인트를 넘은 이후부터 해서는 우리가 가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정말 눈 감고 산을 걸어가는 것과 너무 똑같습니다. 지금 어디지? 어이구, 얼만큼 올라왔나? 혹시 위가 다 올라오고 이제 내려가는 데인가?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요, 자, 시장의 밸류에이션 지표를 토대로 해서 현재 한국 증시가 과연 어느 위치까지 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우리나라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만들면서 오늘 주가지수 2770포인트대 들어왔습니다. 와, 이 상전 벽해죠. 불과 9개월 전에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종합주가지수 1000포인트 가네, 그것도 붕괴시킬 것이네, 등등, 우리나라 제2의 IMF 사태 오네, 등등등 그런 이야기에 사람들이 귀 기울이고 극단적인 비관론에 빠지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자, 그때 당시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증시는 이미 적정 밸류 이하로 주가지수가 형성되어 있고 그것을 더 억지로 꾹 누른 상태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어릴 때 뛰어놀던 방방이 놀이기구 있지 않습니까? 방방 뛰면서 고무막이 눌렸다가 탄성으로 탁 치면은 하늘로 높이 날아갈 수 있는 그 트램펄린 방방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결국 그 방방이 효과 나타났죠. 이게 튀어오를 때 또 로켓 엔진까지 장착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유동성이 폭발하면서 로켓 엔진이 붙었습니다. 자, 지난 3월, 4월 그때 당시 정말 이 이야기 많이 드렸었는데요. 자,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주가지수가 1457포인트까지 엄밀하게는 3월 19일 당시 1450포인트도 훨씬 깨고 내려갔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자, 이렇게 적정한 수준 이하로 깊이 눌렸다 보니 시장 반등은 정말 세게 나타났죠. 자, 오늘까지 종합주가지수가 90% 넘게 상승했습니다. 저절로 헛웃음이 나올 정도인데, 이렇게 강한 탄성이 나온 이유는 적정 밸류 이하로 주식시장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더 억지로 꾹 누르니까 더 강한 고무막 탄성이 발생하고 그 탄성이 위로 다시 치고 올라갈 때 전 세계적인 유동성, 무제한 영적 완화, 그리고 전 세계적인 재정 정책이 정말 불바다를 지피면서, 엔진에 불을 지피면서 종합주가 지수는 90% 넘게 튀어오르는 정말 정말 대단한 상승장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때 당시 저는 왜 트램펄린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느냐, 종합주가지수가 3월에 1400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간 그 순간은 우리나라 증시가 IMF 당시의 밸류에이션 레벨까지 내려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부터 이미 시장 밸류에이션은 적정 수준 이하로 내려와 있었고 트램펄린 효과는 나타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시장은 강하게 튀어오를 수 있는 여지가 이미 있었는데 3월에 코로나 쇼크로 해서 더 억지로 밀려 내려가다 보니 더 강한 반발력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 하더라도 지수는 이미 지금 이 지수대에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시장 PBR 밴드와 종합주가 지수를 함께 표시한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초록색 선이 2008년 금융위기, 2000년 초반 그 시절, 그리고 92년, 예, 이때 당시 PBR 밴드 최하단을 의미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2018년과 2019년 이미 그 PBR 밴드 이하로 내려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 어거지로 밀려 내려가면서 거의 IMF 때, 예, 97년 수준까지 밀려 내려갔고, 예, 그 반발력은 트램펄린 효과를 만들면서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그것이 없었다 하더라도, 즉 3월 코로나 쇼크가 없었다 하더라도 주가 지수는 자연스럽게, 예, 2700까지는 아니더라도 연초 대비해서 상당 부분 상승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예, 그만큼 시장의 저평가 정도가 심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종합주가 지수는 2770포인트 영역대까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장중에 이거보다 훨씬 높은 지수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죠. 자, 우리가 뭐 3월 같으면 상상하기도 어려웠고, 뭐 불과 10월 말만 해도 한 2600에서는 지수가 무너져 내릴 거야, 뭐 이런 이야기도 왕왕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한 우려감 다 있고, 예, 더 높은 고지까지 올라와서 사상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미지의 영역에 우리는 지금 들어와 있어요. 한 번도 누군가 가보지 않은 미지의 영역. 예, 주가지수 2400에서 2600포인트대에 원귀 매물이 가득했던 그 영역대를 단숨에 뚫자마자 마치 우주여행할 때 소행성대를 와프 항법으로 휙 넘어간 후에, 예, 그 이후에 눈앞에 거칠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자, 뭐 이쯤 되면은 아우 시장 상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과연 상투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자, 종합주가지수, 예, 지금 화면상에 빨간색 선이 종합주가지수인데요. 종합주가지수 뭐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예, 우리가 가보지 않은 영역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자, 시장 PBR 수치로 시장을 보게 되면요. 지금 겨우 고개 까딱 들은 정도입니다. 까딱 들은 정도예요. 자, 이 수준은 2010년 당시 차화정 랠리 때 그때보다도 미치지 못하는, 예, 매우 낮은 수준이고 2007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밸류에이션, 예, 부담이 없는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뭐 한두 번씩 부침은 있을 수 있지만 갈 길은 아직 많이 남았다. 예,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투자 심리가 매우 급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 뭐 지금까지의 장세 9개월 동안 시장이 쉼없이 달려왔지만, 자,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시장은 끝없이 그냥 리니어하게 선형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자금을 투입하면 다음 달에 10%, 그 다음 달에 10%뭐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은근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요. 자, 8월에서 10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당시 시장이, 예, 잠시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심리적인 패닉 상태에 빠지신 분들이 생각 외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니 주식시장 이거 뭐야, 이거 막 이런 식의 분위기가 나타났었던 때가 8월에서 10월이었어요. 자, 그 이전에, 예, 드라마틱하게, 예, 5개월 가까이 쭉 상승하다 보니 사람들은 그 날카로운 상승이 계속 날카롭게 이어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잠시 그 날카로움이 무뎌지니까, 잠시 횡보하니까 시장에 대해서 매우 극단적인 비관론에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과거의 강세장 속에서도 한두 번씩 발작은 꼭 찾아왔다라는 점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대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세요. 자, 8월에서 10월 시장이 뭐 폭락한 거 아니에요. 그냥 걸은 정도만인데도 패닉에 빠졌어요. 와, 그거 보면서 이거 투자자분들이 너무 흥분되어 계신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과거 2003년부터 해서 2007년 초강세장 주가지수 어땠습니까?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주가지수 기준으로 해서 4배 상승하는 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 상승장. 예, 꿈에도 그리운 그 상승장. 자, 500에서 2000 갔으니까 우와, 저 땐 그냥 무조건 먹는 장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때 당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상당수는 그냥 뭐 고스톱 용어로 치자면 그냥 나가리 됐습니다. 생존하면서 끝까지 수익률을 만드신 분들은 뭐 소수의 가치 투자자분들, 또는 이제 투자 잘하시는 소수의 투자자분들이었지 끝까지 수익을 향유했던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2003년에서 2007년 어마어마한 강세장이었지만 중간중간에 출렁출렁하는 발작이 있었습니다. 2004년 차이나 쇼크 마이너스 20% 하락. 이때 당시 중국에서 그때 당시 원저바오 총리였던 시절로 기억이 나는데 이거 과열이야. 중국 증시 과열이야. 중국 경제 과열이야. 좀 긴축 좀 해야 되겠어? 하니까 시장이 퍽 하고 주저앉았던 때가 저때입니다. 그 이후에도 어마어마한 상승장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2006년에 시장 전체적으로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2006년에 지수가 15% 가까이 하락하는 그러한 하락이 2006년 중반에 나타났는데 이때 당시 또 시장에서 퇴출되셨던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2005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2005년은 그때는 아무거나 사놔도 따블 먹는 시장 아니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때 초봄부터 해서 한 5월까지요. 주가지수가 한 10% 빠졌습니다. 주가지수가. 개별 종목에서는 더 많이 빠졌겠죠. 그런데 요 시기 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 들고 시장에서 쫓겨나신 분들이 많아요. 왜? 기본적인 각오가 안 되어 있고 가장 기본적인 자산 배분 전략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었고 특히나 옛날이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몰빵 투자했을 것이고 분산 투자는 아예 안 했을 것이고 여기에 무리한 비투 단순하게 신용융자를 쓴 게 아니고 그때 당시인 5배 미수몰빵. 자, 신용융자가 지금처럼 활성화되는 건 2007년부터 체계화가 조금 더 돼서 활성화된 거고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100만원 있으면 500만원 배팅해서 하루 짤짤이 하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 2004년 차이나 쇼크, 2006년 증시 출렁, 2005년 주가지수 1000 찍고 잠시 출렁. 요 기간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퇴출되었었다. 이 하락률이 언제든지 강세장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마음 한구석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시장 밸류에이션 턱걸이 이렇게 살짝 고개든 수준이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더 높은 고지로 올라갈 것이라는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다 하지만 그리고 결국은 몇 년 뒤든 그 지수까지 간다가 하더라도요. 중간중간에 발작은 한 번씩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고 마음의 각오도 하지 않게 되면요. 여러분들 앞으로 강세장이 주가지수 뭐 3,000, 3,500, 4,000 정말 꿈에 그린 지수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 못 먹습니다. 중간에 시장에서 쫓겨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자산 배분 전략 꼭 하나라도 세우시라고 제가 잔소리처럼 저 사람 또 잔소리 안 해. 그렇게 이야기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분산 투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시면서요. 자, 여러분들 성공 투자. 궁극적으로 꼭 만들어 가셔야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는 마음에 감사드리면서요. 자, 우리 주말 신나게 여유로운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에는 제가 정기 세미나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2월 30일, 이 납폐일이죠? 예. 시장 끝나는 그날, 예. 정기 세미나, 올해의 마지막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할 예정인데요. 요 참여 방법 안내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음 주 월요일이냐? 사실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파워포인트에 그 페이지를 안 넣었어요. 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 다음 주 월요일, 예, 증시 토크, 예,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